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타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 매수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매수 습관이 좋은 매수 습관이냐, 어떤 건 안 좋은 습관이냐,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쉽게 보자면 분할 매수하고 잘 판단하면서 신중하게 매수하는 게 좋은 습관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좀 포괄적이고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똑같이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맞나, 떨어지는 거 좀 더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거 보고 분할 매수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또다시 또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주식 배우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니님 어떻게 하면은 매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 영역에 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수 기법, 매수 타이밍 이런 거를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알고 있고요.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아니면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으면은 더더욱 매수의 습관이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수는 매수하는 행동 단독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차분하게 들어봐 주시고요. 결국에 나의 매수는 내가 어떻게 매도하는지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를 먼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훨씬 더 매매에 실제로 도움되는, 돈 될 만한 습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1년이 넘게 매매를 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은 하루 만에도 끝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전반적인 과정의 파트니까 매수라는 게, 그 전반적인 과정을 제외하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모든 게 이제 유기적인 건데, 크게 보면 매수 매도니까는 그 유기적인 과정에서 매수가 하나의 파트라서 떼놓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매수 파트 따로, 매도 파트 따로 이거를 분리지어서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간단한 예로 하나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이런 고민 많이 해요. 주가가 내려가는 중에 분할해서 매수를 걸어두느냐, 아니면은 내려갈 때는 지켜보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분봉인데요. 어떤 특정 종목이 이렇게 시장 하락과 뭐 특정 종목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매수를 쭉쭉쭉 걸어 놓을까? 그래서 미리 매수 주문을 걸어 놓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떨어질 줄 알고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 됐을 때, 이때 올라갈 때 여기다가 이제 걸자, 뭐 이러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진짜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이런 파동이죠. 결국에는 가격적으로는 지금 표시해 주신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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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슷할 거예요. 가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러면은 내려갈 때 사는 게 유리한가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유리한가요? 이거를 단독 매수 행동으로 질문을 하곤 하죠. 여기서 내려갈 때 사는 게 유리합니다, 올라갈 때 사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답을, 이 방법에 대한 정답을 채점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데라고 단순하게 물어보게 되면은 그 답을 되게 기대하고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답 없습니다. 이게 명확한 답이고요. 그러면은 답은 없는데 대신에 장단점은 존재하고, 그 장단점 중에서 당연히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행동을 해야겠죠.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중이 좀 적을 때 내려갈 때 받아주면서, 가격적으로 유리할 때 조금씩 받아주는 거죠. 유리한 가격대를 살리는 거예요. 대신에 단점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냥 이 가격대에 그냥 받아 놓으면은 충분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받으면 되는 거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게, 살 너무 많이 찌지 않게,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게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받아주는 매수도 괜찮은 매수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받는다고 해서 받고 했는데 이 조금이 이제 저희가 자주 얘기했던 나비 효과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또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이것들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물타기도 더 하게 되고 매수를 더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 때문에 완전 다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이미 초보 탈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걸 잘 모르고서 그렇게 그냥 막 받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는 오히려 하락 중에 쓸데없이 비중을 높이진 않습니다. 다 손 묶고 기다려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올라갈 때 매수를 해주게 되면은 항상 아쉬움은 남죠. 아, 불과 일주일 전에 훨씬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그거 놓치고 내가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된다. 그리고 더 높은 가격에 살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사야 되는데 이거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많이 사야 돼? 적게 사야 돼? 등등의 고민이 당연히 이어질 테고 이거는 하락 중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버디님이 말씀하신 나비 효과를 조금만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아까 전에 샀는데 지금 바로 다시 가격은 떨어졌으니까 2650원에 샀는데 아래로 주가가 흘렀어 2580원 정도 됐었을 때 나 아까 샀는데 지금 사도 돼? 사면 안 돼? 너무 빠르게 사는 건가? 아닌가? 등등에 대한 좀 매수를 얼마나 빠르게 어느 정도의 텀으로 얼마나 기다렸다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선택 하나하나가 다 고민일 거예요. 이것도 습관하고 연결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떨어지는 요런 와중에는 여기 이제 떨어졌을 때 여기서 받고서 여기서 팔면 되지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하락하는 추세라고 봤을 때 여기를 그냥 흘려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서 사라고 했을 때 막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아 여기 떨어질 때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나간 행동에 대한 결과론적 채점이나 후회가 항상 남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이 딱 본연의 뚝심과 본연의 매매 행동을 지키고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게 유지가 되려면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매매가 진짜 되는 방법이고 진짜 수익을 낼 수 있고 나는 이걸로 다른 사람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 이것까지 형성됐었을 때 그 뚝심과 기준이 생기는 건데 이미 그거 갖췄으면은 중수 이상 고수가 되어 있는 건데 참 이게 어렵죠. 네.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가면은 사실 되게 많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제 떨어질 때 받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받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 근데 그 장단점이 본인에게 얼마나 더 장점답게 다가오느냐 뭐 그런 거를 좀 따져보고서 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듣는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네, 단순하게 말하면은 그게 맞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매수 습관이라는 게 결국에는 떨어질 때 받아주는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떨어질 때 받아주는 매수를 했어. 이게 정답이야.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정답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떨어질 때 받아주는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정답이 되게끔 다른 행동을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줄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절대로 단독으로 좋은 매수다 나쁜 매수다를 판단할 수 없다. 유기적으로 결국에는 그 다음 이어지는 행동이 내가 받아주는 매수를 한 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채점하는 기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게 또 이제 그거랑도 이어지는 얘기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좀 비중을 좀 빨리 채워두고 기다리냐 아니면 비중을 좀 최대한 천천히 채우느냐 이거랑도 좀 지금 이어지는 얘기 같은데 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빨리 채운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빨리 채웠으면 그 이후에 내가 그 빨리 채운 것에 대한 뭔가를 해준다 이걸 쌍으로 생각하면은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무조건 내 행동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건데가 결이 맞춰진 행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 또는 굉장히 좋은 선택으로 만들 수 있고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정확히 같은 이유로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받아주는 매수라는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최악의 선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그런 걸 것 같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빨리 채운다는 거가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들 그러는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이든 뭐 떨어졌다 올라가든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빨리 채우는 건데 그 말인즉슨 빨리 채워서 비중을 확 높여놓은 다음에 좀 올라갈 때까지 존버해야겠다. 이게 더 떨어지든 올라갔다 떨어지든 뭐 하든 간에 내가 특정 목표 가격까지 올라갈 때까지 존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조합이잖아요. 그쵸. 안 좋은 조합이죠. 이런 거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지, 내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채우고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말에 동의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콜라보로 얹으면 이것도 있죠.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 빨리 채운다, 또는 여기서 하다 보면 여기서 무슨 빨리 채우면서 하락하는 걸 뭐하러 받아다 줘. 그냥 이 타이밍을 잘 기다리고 재고 있다가 타이밍 매수해야지. 여기서 비중 크게 들어가야지. 아니면은 이 바닥 잡기 힘들면은 살짝 머리 들었었을 때 여기서 비중 크게 들어가야지. 타이밍 매수가, 스나이핑 매수가 훨씬 더 좋다. 이게 리스크를 오히려 줄여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방법론적으로. 근데 이거는 제가 말했던 여기랑 다른 얘기가 아닌 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똑같이 되는 거죠. 들어갔으니까 또 들어갈 거고 또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저건. 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웬만한 습관들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매수 행위 자체를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행동을 하고 나서 이 투자자가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신들의 선택이 좋은 선택일 수도 나쁜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까지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거 존버한다, 이거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다 나쁜 선택으로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어떤 매수를 받아주던, 빠르게 받아주던, 강하게 많이 받아주던 이런 행동들은 그냥 필연적으로 매도를 좀 더 빠르게 해줘야 되는 당위성을 무조건 불러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은,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빨리 받고 많이 매수하고 빠르게 매수하고 이런 행동들은 그 뒤에 그만큼 매도도 빠르고 강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매수할 때 본인이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 보면은 최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과 하면 안 되는 선택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손절에 대한 얘기할 때 뭐 이런 데서 이제 몰빵 들어간다, 뭐 어디선가 몰빵이 들어갔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이제 보통 매매할 때 손절은 되도록 그 옵션에 두지 않고서 매매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몰빵 들어가고 막 몰빵 들어간다, 막 그런 식으로 빨리 받았다 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손절에 대한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손절로 인해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의 논리도 일리는 있는데, 그 손절이 중요하다는 거를 말하기에 앞서서 매수 습관이 잘못된 건데, 그거는 저희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보통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돈 되는 매수 습관 딱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매수 습관이 딱딱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도 기대하고, 그 매수를 잘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사면 된다, 여기서 이만큼 사면 된다, 여기서 이 정도 속도로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패턴을 굉장히 기대를 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버디님도 저도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고 가르쳐도 봤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 돈 되는 선택은 상황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떤 선택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내가 A라는 선택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A라는 선택을 빛내줄 수 있는 후속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다 좋아요. 받아주는 거, 아니면 올라가면은 그때서야 사기 시작하는 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데, 여기까지 알아가려고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게 결국에는 자신한테 잘 맞는 매수 습관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 또 이제 좀 결과를 쉽게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이렇게 빨리 받는다던가 여기서 한 번에 스나이핑이 들어가는 매수를 하는 거는 안 좋다는 거네? 나쁜 습관이네? 그러면 천천히 분할 매수하라는 건가? 그러면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에서 말하는 매수 습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천천히 하는 거구나.
라고 또 이렇게 비약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투자자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급등주 좋아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성향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쫄보 같은 성향도 있어요. 존재합니다. 하락하는 거 절대 못 보기 때문에 아직은 주식 투자 경험치도 적고 체력도 적고 마이너스 조금만 나도 잠 못 자고 이런 성향의 분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주식을 많이 못 삽니다. 굉장히 조금씩 천천히 사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매수가 그러면은 제 관점에서 좋은 매수냐라고 하게 되면 아니죠. 많이 부족하죠. 공격력을 강화해야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이미 그런 성향과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면 그런 분들은 어찌됐든 매수를 빠르게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주 같은 파동이나 이렇게 다이나믹한 종목의 매매를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파동에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파동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빠르게 급변할 때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종목이 훨씬 더 안정적일 때 매매하는 게 차분하게 천천히 매매하는 사람들은 좀 더 유리하다. 이유는 급등하는 종목, 급변하는 종목에서 그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그만한 수익성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맞는 매수 습관은 차분한 종목 안에서 차분한 파동에서 매매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이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투자 자금이 한 3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주식 종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현금도 있는데, 막 이분은 평소에 이런 천천히 매수를 하는 분이에요. 이런 거를 선호하는 분입니다. 근데 수익이 너무 없으니까는 여기서 한 10만 원만 똑 떼가지고 이런 거에 이렇게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다 쓰지도 않고 막 만 원으로 막 찌끔찌끔 막 이렇게 뭐 하는데, 평소 습관이 이제 좀 느리게 하는 편이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언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쫄보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1차적으로는 왜 하냐, 이런 매매에다가 에너지를 왜 쏟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얘가 나중에 불러오는 나비 효과가 굉장히 또 안 좋게 흘러가는 거죠. 가격적으로 되게 높은 데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또 나중에 여기다가 천천히 매수하는 거를 더딥히면서 계좌를 슬금슬금 갉아먹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게 되는, 본인의 매수 습관에 맞지 않는 뭔가를 선택을 했다가 그게 요렇게 떨어질 때까지 계속 고생을 받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에 가서 진짜 승부수는 이렇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파동 안에서 본인의 장점이 살아나면서 그러다가 수익 내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습관의 장점이 부각되는 파동에 만나서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날 때까지 제대로 한결로 가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또 오락가락하다가 또 막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생겨서, 그쵸. 거기서 불필요한 손해도 많이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매수 습관 하나를 이야기했지만 그 매수 습관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정하는 종목, 그 안에서의 종목 파동, 그리고 내가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 공격적인지 방어적인지, 조금은 너무 공격적이라 문제인지 아니면 너무 쫄보라 문제인지 등등이 매수 습관에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을 조율해 나가야 된다. 왜냐면 극단적으로 A 아니면 B 이렇게 딱 떨어지지도 않아요. 같은 공격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불도저 같이 공격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되게 성능 좋은 스포츠카 같은 공격성이에요. 이 공격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말로는 공격적이라고 하지만 그 행동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갈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그게 결국엔 매수 습관을 잡을 줄 아는 거고, 그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어려울 거라는 거 이해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수를 많이 빠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쉽게 하나를 기억하세요. 그 속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도 속도도 같이 올려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매매를 선호할 거예요. 이런 거 매매해야 된다면은 하는 것까지 좋은데,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도 빠르게 하면서 매도도 빠르게 해줄 수 있을 때 해야지, 여기서 매수 빠르게 하면서 매도는 못하고 이 위에 존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매수를 천천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굳이 급등주 같이 테마주, 파동이 큰 종목 매매를 선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니 차분한 종목으로 매매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빠르냐 느리냐, 뭐 템포를 뭐 비중을 과하게 채웠느냐, 천천히 채우느냐,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듣고 보면은 이거 좀 반쪽짜리 솔루션인 것 같거든요. 본인의 성향에 맞는 어쩔 수 없는 솔루션을 좀 받은 느낌이라서 사실은 뭐 두 가지를 다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그런 케이스인데, 천천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라지는 케이스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빠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말라버리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상황을 다 적재적소에 해낼 수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매수 습관 자체는 정형화시키기보다는 이 변화하는 주가라는 거, 종목이라는 거, 시장이라는 건 항상 변화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버디님이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매수 습관을 제가 가장 선호하는 매수 방식이죠. 뭐 이거 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 편하자고 정한 거지.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내 맘대로 움직여 주더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맞춰가야 되고, 그 말인즉 종목이 좀 파동이 더딜 때는 그 더딘 흐름에서의 매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느리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빠르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빠르게 하다가 속도를 늦출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가 다시 속도를 높이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기회를 만들었었을 때 거기서 더 공격적으로 매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다가 한없이 끝까지 닥치고 공격,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적당한 때에 공격을 줄이고서 재정비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결국에는 툭툭툭툭 다 이어지거든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됩니다. 내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단독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매수는 모든 상황에 그냥 맞춰서 해야 된다. 그게 최선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매수 습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얘기는요, 사실 어떤 매수 습관이 좋은 건가요?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들거나 질문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매매를 해나가면서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이런 흐름 안에서 엉뚱한 거를 따로 고민을 하신 분들인 가능성이 커요. 한마디로 초보란 얘기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본인이 궁금해져야 됩니다. 아, 이게 내려갈 때 이렇게 받았는데, 아, 이게 이런 게 좋네,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네, 올라갈 때 이렇게 채우려고 그랬더니 뭔가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못 채우는 경우도 생기고 안 좋네, 막 이런 것들을 경험을 쌓아가면서 스스로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클럽 안에서도 매매를 같이 하고 개인 매매도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어니스트님한테 되게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럼 그때 정해진 답은 없어요. 오늘 저희가 말한 것처럼 정형화되게 방법적으로 매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없는데,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선택했으며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이후의 선택들을 어떻게 해나간다, 이거를 이제 같이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잘 밟아 나가면은 진짜 분명히 성장하고 소위 말하는 고수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식으로. 제가 코칭할 때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봐드리죠. 클럽 안에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렇죠. 질문도 참 많이 나오고 자주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근데 이제 오늘 유튜브니까 약간은 좀 다른 형식으로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어떤 게 돈 되는 매수 습관인가 라고 하면서 좀 정리하듯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어나가면서 최선의 결과물들을 만드는 것들을 계속해 나간다, 반복해 나간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부분을 혼자 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이란 거는. 근데 만약에 너무 어렵다, 나는 여태까지 해봤는데 감도 못 잡겠다,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거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판단도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클럽에 오셔서 함께 어니스트님하고 매매 뛰어보면은 분명히 한 단계 한 단계 이해가 될 거고, 고민의 폭이 깊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성장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게 다 돈이죠. 다 수익이고,
뭐 꾸준히 수익 내는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클럽 얘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뭐 클럽에 오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이런 길을 걸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 혼자 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다,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오시면은 분명히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회비라던가 뭐 이 안에서 지켜야 되는 룰 같은 거 그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클럽에 오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주식 빌드업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요 카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고요. 이거 클릭하셔서 오시면은 이렇게 생긴 카페예요. 그리고 여기서 회원가입 한번 하시고 전체 글 보기 누르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필독 공지 클럽 가입 안내 및 신청하기 눌러서 공지 내용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중간에 영상으로도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 아래쯤에 내리시면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버튼 누르면은 신청 폼 나오거든요. 그거 작성하시면 저희 쪽에서 컨택 한번 하고 궁금하신 거 다시 한번 안내도 드리면서 가입 절차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후기들도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되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선배 클럽 회원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한 5년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2, 3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년 배우고 잘 배웠습니다 하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거쳐가신 분 지금 계신 분 되게 많거든요. 네, 들어오시면은 여기 현재 계신 분들한테 배울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니스트님이라는 이제 하나의 기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주식의 뿌리가 되는 게 어니스트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는 분이거든요. 어니스트님이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저도 개인 유튜브에서 막 팁을 드리지만 다 어니스트님한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양분이 돼서 제가 이제 그 위에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뿌리가 빈약하게 나는 근본이 없는 주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셔서 제대로 된 뿌리 얻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시장 쉽지 않죠? 근데 역량이 키워지면은 이게 사실 다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